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재벌 회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 오는 날 작은 밥집에서 만난 한 사람의 진심이 한 가족의 인생을 바꾼 이야기입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주세요. 저는 전국에 150개 체인을 둔 외식업계 회장입니다. 그런 제가 왜 남루한 행색으로 작은 골목 밥집에 들어갔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단순한 며느리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을 확인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확인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영철입니다. 올해 66입니다. 젊은 시절 저는 노점에서 떡볶이를 팔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초 종로 뒷골목의 작은 포장마차가 제 전부였죠. 아내와 둘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성을 다했습니다. 10평짜리 포장마차가 20평 식당이 되고 20평 식당이 50평 음식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달려왔습니다. 지금은 행복한밥상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15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이 저에게 행복만 가져다 준 건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박민준, 올해 32입니다. 민준이는 제가 너무 바쁘게 사는 걸 보며 자랐습니다. 아들의 운동회도 졸업식도 생일도 놓쳤습니다. 일만 했습니다. 회사를 키우는 게 가족을 위한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제 변명이었습니다.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었습니다. 여보, 민준이 잘 부탁해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그게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들과 단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대화가 없었습니다. 민준아, 밥 먹었니? 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6개월 전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할 말이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이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군데? 대학 동창이에요. 이름은 김수진이고 집안은 어떻게 되는데? 민준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그게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하지. 우리 회사를 물려받을 아들의 배우자인데. 아버지, 저는 회사 물려받을 생각 없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예요. 그리고 수진 누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민준이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사람을 시켜 김수진이라는 여자를 알아봤습니다. 김수진, 29세. 서울 변두리 신림동에서 수진이네 밥집이라는 작은 식당 운영. 아버지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 어머니는 5년 전 병환으로 사망. 천신만고 끝에 대학을 졸업했으나 빚을 갚기 위해 식당 운영 중. 현재 대출금 8천만 원 보유. 이런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라고? 솔직히 처음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가 반대하시면 저 그냥 나가서 살 거예요. 수진 누나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사람이에요. 전 누나와 결혼할 거예요. 그때 아내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그 여자를 만나보기로. 2024년 9월 23일 월요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30년 전 포장마차 시절 입던 낡은 점퍼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가방도 찾아냈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신림동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이네 밥집은 골목 안쪽 작은 건물 1층에 있었습니다. 간판도 낡았고 외관도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유리창은 반짝반짝 닫혀 있었고 앞에 놓인 화분들도 정성스럽게 가꿔져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비를 쫄딱 맞으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방에서 한 젊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김수진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단정하게 묶은 머리, 깨끗한 앞치마. 하지만 눈빛이 참 맑았습니다. 아이고, 비를 많이 맞으셨네요.
여기 앉으세요. 그녀는 재빨리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요, 이걸로 좀 닦으세요. 벽에 붙은 메뉴판을 봤습니다. 김치찌개 6,000원, 된장찌개 6,000원, 제육볶음 7,000원, 생선구이 정식 8,000원. 가격이 차겠습니다. 이 동네 시세보다 1,000원은 싼 가격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저기, 제일 싼 것으로 하나만 주세요. 네? 아, 김치찌개요? 네. 돈이 좀. 저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김수진이 저를 잠시 쳐다봤습니다. 비에 젖은 옷, 낡은 가방, 주눅든 표정.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버님, 비도 오는데 따뜻한 거 드셔야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김치찌개면. 아니에요. 금방 해드릴겨. 그녀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김수진이 쟁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 앞에 놓인 건 김치찌개가 아니었습니다. 제육볶음이 가득 담긴 접시, 된장찌개, 계란말이, 각종 반찬들. 완전한 정식이었습니다. 이건 비 맞으셨으니까 고기 드셔야 해요. 제육볶음이 제일 맛있어요. 하지만 돈이... 돈은 나중에 이쪽 지나가실 때 주시면 돼요. 그래도 괜찮아요. 밥 먹고 힘내세요. 오늘 같은 날은 따뜻한 밥이 최고예요. 그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육볶음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된장찌개도 반찬들도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30년 전 제가 포장마차에서 손님들께 정성껏 음식을 내놓던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김수진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가끔 제 쪽을 보았습니다. 입에 맞으세요? 네, 아주 맛있습니다. 식사 중간에 또 다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6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수진아, 오늘도 왔다. 할머니, 오늘은 뭐 드실래요? 나 오늘 돈이 좀 없는데.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드릴겨. 김수진은 할머니께도 정성껏 음식을 차려 드렸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도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수진의 모습을 더 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늘 미소가 있었습니다. 아버님,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서비스예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식당 벽에는 손님들이 쓴 메모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수진 사장님, 덕분에 오늘도 힘냅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집밥. 모두 감사와 칭찬의 글들이었습니다. 저녁 6시쯤 되었습니다. 슬슬 일어나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사장님, 얼마입니까? 괜찮아요. 다음에 지나가실 때 주세요. 그래도 그럴 수는 없죠. 저는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밖에 없는데. 김수진이 웃으며 받았습니다. 충분해요. 거스름돈 드릴까? 아니, 거스름돈은 괜찮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는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어봤습니다. 아니에요. 언제든지 또 오세요. 식당을 나서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김수진이 우산을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비 오는데 이거 쓰고 가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요. 다음에 오실 때 갖다 주시면 돼요. 그녀는 제 손에 우산을 쥐어주었습니다. 건강하세요, 아버님. 그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김수진이라는 여자. 그녀는 저를 재벌 회장으로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비 맞고 들어온 힘없는 노인으로 봤을 뿐입니다. 그런 저에게 그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따뜻한 밥, 친절한 미소, 진심 어린 배려. 계산이 없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만 있었습니다. 민준이한테 전화해. 내일 그 여자 만나고 싶다고. 다음 날 저는 민준이와 함께 김수진을 만났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옷을 입고 약속 장소는 회사 근처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김수진이 들어왔을 때 그녀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진입니다. 앉게. 저는 그녀를 앉히고 물었습니다. 민준이한테서 내 얘기 들었지? 네. 그런데 김수진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어제 저희 식당에 오신 그래 나야? 김수진은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아,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봤어요. 미안하게 됐네. 내가 일부러 그런 옷을 입고 간 거야.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네. 그래서 테스트를 한 거야. 김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테스트요? 민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아, 조용히 해. 내가 할 말이 있어. 저는 김수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솔직히 말하지. 처음엔 자네를 반대했네. 재산도 없고 빚도 있고 작은 밥집이나 하는 여자. 아버지, 민준이가 소리쳤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자네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 김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네는 나한테 김치찌개 한 그릇 값도 제대로 받지 않았지. 그것뿐만이 아니야. 비 맞은 사람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고 우산까지 빌려줬어. 당연한 거예요. 김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야. 요즘 세상에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니지.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자네 식당에 손님들이 쓴 메모들 봤네. 모두 고맙다는 말, 칭찬하는 말들이더군. 자네가 얼마나 정성껏 손님들을 대하는지 알 수 있었어. 저는 그냥 좋은 밥을 대접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좋은 밥? 네. 제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밥은 정성이라고. 정성을 담아 만든 밥은 사람을 살린다고. 김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김수진 씨, 자네는 왜 식당을 하나? 김수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밥은 사람을 이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끼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위로고 힘이고 희망이에요.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빚에 쪼들리고 그때 동네 밥집 사장님이 저한테 밥을 공짜로 주셨어요. 힘내라고, 다 잘 될 거라고. 김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밥 한 끼가 저를 살렸어요. 그래서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밥을 만들고 싶었어요. 저는 숙였던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수진 씨, 우리 회사 알지? 행복한 밥상. 150개 체인점이 있어. 연 매출 1,500억. 근데 나는 요즘 고민이 많았네. 회사가 커지면서 뭔가 잃어버린 것 같았거든. 민준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30년 전 나는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팔았어. 그때는 손님 한 분 한 분이 소중했지. 근데 이제는 그게 없어. 매출, 이익, 확장. 숫자만 보게 돼. 저는 김수진을 봤습니다. 근데 자네 식당에서 그걸 다시 봤어. 내가 잃어버린 그 마음을. 김수진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수진 씨,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하네. 김수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민준이도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 민준아, 너는 좋은 사람을 만났다. 내가 보증하지. 저는 김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 씨, 우리 며느리 되어주겠나? 김수진이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후 일주일 뒤였습니다. 저는 김수진의 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민준이와 함께. 수진 누나. 민준이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김수진이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습니다. 어머, 회장님. 민준씨. 수진씨, 오늘은 제대로 밥값 내러 왔네.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김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수진 씨, 우리 회사에 한 가지 제안이 있으면 해줄 수 있겠나? 네, 말씀하세요. 김수진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며칠 후 김수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제안이 있어요. 무슨 제안인데? 행복한 밥상 매장마다 따뜻한 한 끼 코너를 만드는 거예요. 따뜻한 한 끼? 네. 힘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밥을 제공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두 끼만이라도 그 밥이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 제안을 듣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수진 씨, 그건 회사의 손해 아닌가? 아니에요, 아버님. 그게 진짜 이익이에요. 사람들이 행복한 밥상을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 있는 곳으로 기억할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좋네. 해보세. 2개월 후 따뜻한 한 끼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국 150개 매장에서 하루에 2끼씩 무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프로그램 시작 일주일 후 언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행복한 밥상의 따뜻한 나눔 운동 화제. 기사가 나가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손님이 30% 늘었습니다. 여기 따뜻한 마음이 있는 식당이라며 매출이 올랐습니다. 직원들도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김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 씨, 고맙네. 자네 덕분에 회사가 달라졌어. 아니, 내가 달라졌지. 2달 후 민준이와 김수진이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김수진의 요청이었습니다. 큰 잔치보다는 그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결혼 후에도 김수진은 식당을 계속했습니다. 민준이가 도왔습니다. 수진 누나, 제가 설거지 할게요. 둘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게 행복했습니다. 얼마 전 김수진이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님, 저 임신했어요. 정말인가? 네. 8주 됐대요. 민준이도 신나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저는 기뻐서 울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저도 엄마처럼 아이한테 따뜻한 밥을 해줄 거예요. 김수진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한테도 가르쳐 줄 거예요.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법을. 지금 저는 이른을 바라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도 많습니다. 아내와 함께 보낸 시간이 너무 적었고 아들과 대화를 나눈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돈을 버는 데만 급급했고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크고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작지만 따뜻한 행복이라는 걸. 그리고 그 행복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걸. 며느리 김수진. 비 오는 날 작은 밥집에서 만난 그 여자. 초라한 노인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준 그 마음. 그것이 우리 가족을 바꿨습니다. 아니, 저를 바꿨습니다. 잊고 살았던 것들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따뜻함.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것. 작은 친절이 만드는 큰 변화. 오늘도 저는 회사에 출근합니다. 예전처럼 바쁘지는 않습니다. 민준이에게 많은 걸 넘겼으니까요. 대신 매장을 돌아다닙니다.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손님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회장님, 따뜻한 한 끼 프로그램 정말 좋아요. 손님들의 말을 들으며 보람을 느낍니다. 김수진이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민준이와 김수진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응, 왔다. 오늘 수진 누나가 된장찌개 끓였어요. 정말 맛있어요. 식탁에 앉습니다. 따뜻한 밥, 구수한 된장찌개, 정성 담긴 반찬들. 이게 행복이구나 싶습니다. 밥을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사에서 신입 사원들이 왔더군. 그런데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 우리 회사에 오고 싶었던 이유가 따뜻한 한 끼 프로그램 때문이라고. 김수진이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정말 뿌듯한데요? 그래. 자네 덕분이야, 수진 씨.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며칠 후면 김수진의 요리책이 출간됩니다. 출판사에서 제게 추천사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요리책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긴 책입니다. 한 그릇의 밥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습니다. 비 오는 날 작은 밥집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초라한 행색의 노인에게 내어준 한 그릇 밥이 한 가족을, 한 회사를, 수많은 사람들을 바꿀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세상입니다. 작은 친절이 큰 기적을 만듭니다. 진심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바꿉니다. 저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며느리 김수진을 만나게 해준 하늘에 감사합니다. 아들 민준이가 좋은 사람을 알아본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게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태어날 손주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줄 겁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처음 만난 날의 이야기를, 비 오는 날 작은 밥집에서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받았던 이야기를, 그리고 그 한 그릇의 밥이 어떻게 우리 가족을 바꿨는지 말해줄 겁니다. 사람은 따뜻해야 한다. 김수진이 늘 하는 말입니다. 밥도 따뜻해야 하고 마음도 따뜻해야 해요. 그 말이 맞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따뜻함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중요하지만 따뜻한 마음만큼 소중한 건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을 살아오며 깨달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제게 다시 일깨워준 사람이 바로 제 며느리 김수진입니다. 오늘도 수진이네 밥집은 문을 엽니다. 어서 오세요. 따뜻한 목소리가 울립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성공이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그리고 진짜 가족이 뭔지. 지난주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휴가를 냈습니다. 민준이와 김수진과 함께 아내 산소에 갔습니다. 여보, 나 왔어. 우리 민준이 결혼했어.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났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라는 아가씨인데 당신이 참 좋아했을 거요. 김수진이 산소 앞에 절을 했습니다. 어머님, 민준 씨 잘 보살피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민준이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엄마, 저 행복해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요. 저도 절을 했습니다. 여보, 고맙소. 좋은 아들 낳아줘서. 이제 나도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소. 산소를 내려오는 길에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날 정말 수진 누나를 테스트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랬지. 근데 만약 누나가 아버지를 차갑게 대했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그래도 반대하진 않았을 거야. 너를 보면 알았거든. 내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민준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테스트를 통해 확신을 얻고 싶었어. 내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알았지.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걸. 가끔 저도 그 식당에 갑니다. 혼자 또는 민준이와 함께. 아버님 오셨어요? 그래, 오늘은 뭐가 맛있나? 오늘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저는 늘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비 오던 그날 제가 처음 앉았던 그 자리에. 그리고 따뜻한 밥을 먹습니다. 30년 전 포장마차에서 만들던 그 마음이 담긴 밥을, 지금은 제 며느리가 만들어주는 밥을.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작은 친절이 만드는 기적을, 따뜻한 마음이 바꾸는 세상을, 한 그릇의 밥이 담고 있는 사랑을.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나이에 깨달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